예, 안녕하십니까. 노친구입니다. 여러분의 출퇴근길 심심한 오디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할 얘기는 대한민국 출산율 회생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대한민국 출산율 진짜 뭐 된 거 다 아시죠?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. 진짜 어지간히 그 산골짜기 처박혀가지고 그 세상과 소통을 끊고 살아가는 그 야인이 아닌 다음에는 뭐 대한민국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하다. 뭐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어쨌든 뭐 대한민국 출산율이 그렇게 됐으면 뭐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배 계층은 어떻게 합니까? 뭐 그 여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여성 1인 가구 더 지원해 주자. 여성들 할당제 확대하자.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. 여자들한테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미혼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더 많이 퍼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음 이게 일단은 그 귀납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일단 그 말 자체가 뭐 저는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막 악쓰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이 방안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. 대한민국이 한 15년 가까이 넘게 해온 정책들이에요.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. 그 사람들의 대의가 옳은지 아닌지는 둘째치고, 물론 이제 대의는 당연히 옳지 않지만, 일단 그 대의도 옳지 않은데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됐다. 뭐 이걸 지금 현재 작금의 현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서 이제 뭐 저기 뭐야 그래서 네 생각은 뭐냐 그 출산율 회생 방안이라고 했으면 어디 한번 거창하게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누군가 좀 나한테 좀 마이크를 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도 나한테 마이크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제 마이크 켜서 얘기를 해볼게요. 어, 출산율이 그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그 국제 결혼한 커플들의 출산율은 실질적으로 많이 반등을 했어요. 국내 혼 같은 경우는 계속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 이 지표가 뭐냐면은 그 뭘 얘기하냐? 실질적으로 그 국내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국내 결혼한 커플에 한해서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뭡니까?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국제 결혼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지. 그렇잖아요? 일단은 그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게 국내 결혼이랑 다르게 어 당장 노동 인구가 플러스가 더 1이 더 돼요. 국내 결혼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출산을 해야 이 유의미한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건너온 그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결혼 같은 아니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인데 일단 해외 그 여자 넘어오시는 그 여성분들은 당장 이 노동력이 플러스 1이 됩니다. 애를 하나만 낳는데도 노동 인구가 플러스 2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. 어,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2023년 출산율 통계랑 2024년 1분기, 2분기 출산율 지표를 보면은 그 드러납니다. 국제 결혼은 출산율이 증가하고 국내 혼은 혼인도 감소하는데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다. 그러면은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 결혼을 되게 장려하고 그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좋겠죠. 일단은 굉장히 뭐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뭐 사회 비용적으로나 뭐 어떤 걸 다 뒤집어 봐도 문제될 게 없는 정책이에요. 뭐 요즘 그 국제 결혼에서 다문화 가정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민족 자결주의 외치시는 분들 있습니까? 뭐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주장들이죠. 국제 결혼은 명분이나 실리적으로나 결코 막을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의 형태입니다. 정책적으로 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 정권이 집권을 하든 간에 국제 결혼은 굉장히 배척을 하고 있다는 거
이 배척을 하냐는 근거는 뭐냐면은 원래 도서 지역, 산간 지역, 농어촌 지역에서 그 도와주었던 국제 결혼 정책을 지금 다 취소시켰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 결혼을 소개해주는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뭐 광고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 소개 건수도 시간대로 막 제한을 해놔요. 뭐 국내 결정사 같은 경우는 국내 결정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서로 몇 명의 커플을 매칭 시켜주는데 뭐 그런 시간적 제한이 없는데 국제 결혼은 뭐 하루에 한 명밖에 못 만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좀 그 저희가 굉장히 의심되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실리적으로도 좋고 명분적으로도 좋은 게 국제 결혼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. 이게 첫 번째 회생 방안이고요. 두 번째 회생 방안은 그 저번 달 7월 19일 날 그 보호 출산제라는 걸 시행을 했거든요. 이 보호 출산제가 내용이 뭔지 그 MBC, KBS 또 어디야? SBS 이런 기성 레거시 언론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. 일단 이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이제 보호 출산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는 그 임산부들 있잖아요. 뭐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임신하게 된 임산부가 아니라 그 미혼모들 있죠. 뭐 미혼모 또는 미혼모가 아니라도 상관없어. 혼인 관계에 있었지만 임신한 임산부라도 상관이 없어. 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서 내 친자식이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고 싶은 거야.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보호출산제입니다. 보호출산제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는 나라가 어떻게 데려가서 뭘 하는지는 비밀이에요. 몰라요. 그 며느리도 몰라. 저도 이거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보호출산제 시행하고 나서 이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고 이 아이들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아이는 나라가 데려간대.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친권, 가족 관계 같은 거를 묻지 않고 말소시키고 출산한 그 임산부에 대해서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게 그 보호 출산제입니다. 그 뭐 좀 제 얘기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대한민국은 낙태율이 그 전 세계 최고예요.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태아가 낙태가 되고 있습니다. 1년에 100만 명.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년 365일 하루가 1440분인가? 뭐 어쨌든 그게 100만 건을 나누면 30초마다 한 명씩 낙태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. 아이들이. 이게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은 20대나 30대나 그 미혼모들이 막 자꾸 애를 낙태를 시킨 것도 아니지만 낳고서 버려. 그래서 이 태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버려져서 죽는 경우가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보호출산제가 생긴 거예요. 애를 버리지 말고 차라리 나라에 맡겨라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호출산제가 생겼는데 이 보호출산제의 맹점은 그 임산부의 이런 그 아이를 출산한 기록 같은 거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. 거의 이제 아이도 그 산모도 아이를 보내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친권 같은 거 주장할 수 없고 아이도 나중에 나이 먹고 자기 엄마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그게 이제 보호출산제 그 요점이에요. 이 보호출산제 저번 달에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 저처럼 약간 이 반패미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낙태되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자체는 뭐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보호출산제 반대하는 이런 그 페미나 그 여성 세력, 여성 조직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뭐 이 한국 여자들 이제 그 출산한 기록도 이제 남기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없어지는데 뭘 믿고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냐?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으신데 아니 뭐 그거 보호출산제 아니라도 뭐 언제는 한국 여자
어, 어쨌든 배우자가 될 우리 국내 여성분들을 언제는 믿을 수 있었습니까? 뭐 그걸 떠나서 뭐 어차피 뭐 결혼 안 하잖아. 예? 믿든 안 믿든 떠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그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뭐 결혼 안 하는데 뭐 애라도 살리자 이거지.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호출산제를 찬성을 하는데 저는 보호출산제를 넘어서 또 하나의 회생 방안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 그 구소련 시절 루마니아가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시절 그 차우세스쿠가 했던 정책이 있어요. 그 의무 출산제라고 해가지고 애를 강제로 낳게 만든 정책을 펼친 적이 잠깐 있었어요. 근데 뭐 저는 그게 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알고 역사 속에서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좀 그거랑 정반대로 채찍 대신 당근을 주자는 거지. 의무 출산제가 아니라 출산 인센티브제. 그 이제 보호 출산제를 넘어서서 이제 애를 낳으면 나라가 그 애를 매입하는 거야.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 새끼는 좀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미친놈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사람도 암을 늦게 막 진짜 막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늦게 뭐 여기저기 전이된 상태에서 병원 가면은 그만큼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. 원래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솔루션도 그 극단적인 솔루션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해야 돼요.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? 보호출산제 시행되기 전에도 그 태아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애 돈 받고 파는 사람들 많았어요. 그걸 아는 사람들은 돈 받고 파는 거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뭐 개울이나 화장실에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 유전자 감식한 다음에 그 CCTV 조사해가지고 그거 걸려가지고 처벌받고 그런 거야. 그 차이야. 근데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자는 거지 차라리. 당신의 아이 이제 버리지 말고 차라리 국가에 맡기세요. 이게 보호출산제인데 여기 넘어서서 이제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차피 애도 안 낳는데 애를 안 낳는 건 아니지. 이제 버려지는 애들도 많은데 그 버려지는 애들이 뭐 다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. 그렇잖아요? 대한민국이 지금 한 해 태어난 아이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. 낙태되는 아이는 100만 명인데 이 낙태되는 아이들 100만 명이 고스란히 다 오롯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대한민국 한 해에 120만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. 120만 명이 태어나면은 대한민국 출산율 2.0 찍는다니까? 괜찮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교육이나 이상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는 정부 주도하에 키워지기 때문에 뭐 어떤 뭐 특수 요원 같은 걸로도 길러질 수가 있고 정부의 그 정부가 원하는 그 과학기술 인재 이런 걸로 자라날 수 있고 뭐 무궁무진하죠 그 가능성은. 그 우리가 그 가끔 영화들 뭐제 뭐야 그 저기 위도우 메이커 주연 나오는 그 마블 영화 뭐야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뭐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낙태당한 것보단 그게 낫지 않나.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낙태도 심각한데 그 뭐라고 해야 돼? 고아라고 해야 되나? 고아 수출도 최대입니다. 전 세계에서 애를 입양아로 수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전 세계 지구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한 200개라고 칩시다. 근데 그 입양아 최다 수출국이 또 대한민국이에요. 전 세계 입양아 40%는 대한민국이 담당하고 있답니다. 수출을 입양아를 40%를 받아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 40%를 보내고 있다고 대한민국이. 그 서로 막 입양을 보내는 그 비율이 40%라는 거예요. 전 세계에서. 200에 40%면 80개 국가죠. 80개 국가가 할 만한 거를 대한민국 혼자 하고 있어. 정말 어메이징 코리아입니다. 정말 국뽕이 막 치솟아요. 80개 국가 대 대한민국 한 국가. 대한민국 혼자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제 국가가 매입을 하자. 근데 그 입양아 수출 보내는 게 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 근데? 그러면 괜히 입양아 수출 비중만 늘리려나?
근데 아니 정부가 그거를 수출하지 말고 그냥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. 어쨌든 이게 제가 얘기한 두 번째 회생 방안입니다. 출산율 회생 방안 두 번째. 그리고 세 번째 회생 방안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회생 방안이 뭐냐? 사실 이제 그 출산율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런 저와 같은 쪽에 서 계신 분들은 그 인권을 많이 건드리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 여성의 그 참정권을 제한해야 된다. 여성의 뭐 취업을 제한해야 된다. 뭐 여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여성들도 뭐 이렇게 군대 가게 해야 된다. 군대 가게 하는 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지. 그건 병역의 의무는 전 국민이 동일하게 지는 건데 어쨌든. 근데 저는 사실 다 찬성을 하거든요. 저는 여성들 참정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진심으로. 뭐 저는 그 이승만 각하 되게 존경하는데 프랑스보다 먼저 여성한테 참정권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원칙적으로 좀 이게 그 남자도 그냥 다 똑같이 투표권 주지 말고 참정권 주지 말고 어떤 시험을 봐가지고 참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뭐 근데 어차피 저 같은 일개 저기 시골에 처박혀 있는 한 아재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들어줄 리 없고 뭐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그냥 해본 소리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남성 측 좀 극단적인 분들이 하는 얘기랑 다르게 이 세 번째 회생 방안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생 방안이에요. 그 대한민국 그 독거 1인 가구 그 미혼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잖아요. 30대 40대 그러니까 미혼이신 상태로 그 1인 가구 저처럼 저도 해당이 되죠. 근데 이제 그 1인 가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성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. 남자들이랑 다르게 막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막 월세도 지원해주고 그래요. 막.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어설프게 그렇게 뭐 돈 몇 푼 그 여성 그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혼자 이렇게 몇 푼 지어주지 말고 이렇게 알았어. 나는 지원 안 해줘도 돼.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여자분들 뭐 남자인 저는 지원 안 해주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. 뭐 이제 기대하지도 않아. 근데 이제 어설프게 그 1인 여성분들 어설프게 지원해주지 말고 그런 거 다 끊고 아싸리 그 저기 중국 남자분들이랑 그 혼인을 주선해 주는 거야. 그 중국 남자분들이 그렇게 한국 여자분들 그렇게 좋아한대요.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그 혼인 정년기 연령대 그 미혼 총각분들이 엄청나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한민국 남자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맨날 한남 한남 거리면서 맨날 욕하고 맨날 재기하라 그러고 맨날 소추라 그래 막 작다며 뭐 이렇게 작고 돈도 잘 못 벌고 못생겼다며 그러니까 그 중국은 또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인물이 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. 뭐 일단 그리고 맨날 한남이 제일 소추라고 하니까 적어도 중남이신 분들은 소추는 아닐 거 아니야. 상대적으로는 덜 소추일 거 아니야. 그리고 이 중국에는 그 제법 그 소득이 높으신 중국 남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출산율 그 회생 방안으로서는 이 중국 남성분들과 한국 여성분들의 혼인을 적극 주선해주자. 이런 회생 방안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. 자, 정리하자면 첫 번째 국제 결혼을 굉장히 장려하자. 두 번째 그 보호 출산제를 넘어서서 태아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다가 그 맡길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 출산제를 하자.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이죠. 한국 여성분과 중국 남자분들의 혼인을 주선해주자는 거.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얘기네. 근데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두 가지네요. 뭐 국제 결혼과 인센티브 출산제 이 적극 추진해가지고 어차피 한국 여성과 한국 남자분들 둘이 이제 사회좋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한국 남성분들은 국제 결혼 적극할 수 있게 나라가 지원해주고 또 덩달아서 한국 여성분들은 이제 중국 남성분들 뭐 중국 남성이 아니면 상관없어. 아니 뭐 중국 남자가 싫으면은 뭐 다른 해외 국가의 남자분들이랑 결혼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을 해주자. 국제 결혼을 뭐 나쁘지 않잖아요. 뭐 서로 윈윈 아닌가? 아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스윗하게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 저출산 회생 방안을 얘기한 거예요. 애를 낙태하는 것보다 낙태하려면 또 돈 들 거 아니에요. 뭐 불법 산부인과 찾아가지고 불법 낙태 시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불법은 아니죠. 아직은 불법이 아니긴 한데 이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.
어쨌든 뭐 낙태하는 것, 돈 주고 낙태하는 것보다 돈 받고 나라에 애를 주는 게 돈도 벌고 좋고. 자, 봐봐요. 여성 손해 보는 거 없죠? 그리고 두 번째 국제 결혼. 뭐 한국 남자들 그렇게 싫다며. 뭐 한국 남자들 싫다고 하는데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마시고 해외 남성분들과 혼인하시라고.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 뭐 어찌 근데 우리 한국 남자분들도 그렇게 싫다는 한국 여자분들한테 찝쩍거리지 않고 차라리 그냥 해외 외국인 여성분들과 혼인을 하고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 회생 방안이 논란이 될 일도 없고 아주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오늘도 뚱딴지 같은 소리 한번 짓거려 봤습니다. 노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